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의 제임스 초이입니다. 오늘 영어 장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해 볼 텐데요. 영어 장문 중에서 오늘 다룰 내용은 무엇이냐면 문장 구성 요소입니다. 자, 영어로 말한다면 part of a sentence 정도가 되겠네요. 문장에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것을 가지고 문장에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자, 영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어의 문장들이 있는데요. 그 문장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simple sentence라고 불려지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좀 간단한 문장이죠. 단문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simple sentence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문장에는요, 여러분들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 두 가지 필수 요소가 꼭 들어가 줘야 돼요. 하나는 주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 뒤에 뭐 목적어라든지 아니면 보어라든지 또 기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표를 보시면 subject, verb, object, other informatio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other information 다른 정보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object와 other information에 뭘 쳐놨어요? 괄호를 쳐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였어요? 주어와 동사입니다. 자, 그럼 예문들 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분 보세요. Maria sings가 되어져 있네요. Maria라고 하는 게 주어입니다. 문장 맨 앞에 나와져 있어서 주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sings라고 해서 동사가 그 뒤에서 이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볼게요. She plays the piano. 자, 이번엔 하나 더 붙었습니다. 주어, 동사 뒤에 뭐까지? 목적어까지 붙어 있는 거죠. She, 그녀가요. plays, 연주라는 거죠. 무엇을요? The piano, 피아노를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장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구조가 있어요? 다음 거 볼까요? Maria practices at home 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Maria practices at home.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practice,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집에서. 집에서라고 하는 무슨 정보? 추가적인 정보를 더 제공해 주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에 She sings songs in the morning. 자, 그녀가요. 뭐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언제요? 아침에요. 지금 보면은 주어가 she가 되겠고요. 동사가 sing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복적어는 뭐가 됩니까? songs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언제요? 뭐 이런 정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로 나왔어요? 언제라는 정보가 나왔죠? In the morning, 아침에라고 하는 추가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들 어디에서 simple sentence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문장들은 방금 보신 것처럼 네 가지 형태 정도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도대체 주어가 뭐고, 도대체 동사는 누구고, 뭐 목적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주어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가 좀 표시해 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Subject is the person or thing. 자, 주어라고 하는 건 뭐래요? 사람이나 사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람과 사물인데 도대체 그 사람과 사물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하는 거 확인해 봐야겠죠.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at does the action. 자, 뭐 하는 거? 사람과 사물 중에서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또는 행동을 하는 사물이 그것이 뭐다? 주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주어라는 건 뭐래요? 자, subject is the person or thing. 사물과 또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 That does the action. 행동을 하는 사람, 사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Subject can be a noun or a pronoun. 자, 들어올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 명사나 대명사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더 많은 명사절이라든지 명사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뭐부터 보자? 대표적인 친구들부터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명사와 대명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도 가볼게요. Subjects can be two or more nouns or pronouns. 자, 명사와 대명사가 나오는데 하나로만 무조건 구성되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를 봐야겠죠. They must share the same verbs. 근데 어떻게 돼야 된다? 이 명사와 대명사는 똑같은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문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Maria and her sister go to piano class. 자, 주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누구와 누구? Maria와 그 다음에 her sister입니다. 근데 그 두 친구가 모두 같은 동사로 연결되고 있죠. 어떤 거로요? go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야만 무엇이 된다? 주어의 원칙에 잘 맞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표시 명확하게 해놨으니까 잘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주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자, 동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Bob tells what the subject is doing. 자, 아까 주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인데 어떤 거였다 그랬어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사람과 사물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거와 연결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동사는 그 주어가 하는 동작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ells what the subject, 주어라고 하는 것이 is doing,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또 verb is usually an action word. 동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어가 하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본다면 동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동작과 관련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하나 좀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것을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뭐 go, 가다 이런 것들.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speak, 말하다 뭐 이런 것들. 또 swim, 수영하다. 또 그리고 watch, 보다. 이런 거와 같은 동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동작만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자, 밑에서 얘기해 준 거 봅시다. Sometimes does not have much action. 어떻지 않대요? 그렇게 행동과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가고 말하고 그다음에 보고 수용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것도 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 또 볼게요. 비동사죠. 그다음에 like, 좋아하는 거는 뭔가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want, 원하는 것도 행동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need, 필요로 하는 것도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동사라고 하는 건 동작과 그다음에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비동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동사는 누구누구 또 있어요? 여러 명 있잖아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am, 그리고 are, is 이렇게 현재형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형도 있어야겠죠. was, were이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이러한 형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동사 요 정도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에서 하나 정도만 더 점검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Can have two or more actions for one subject. 아까요. 주어 할 때 뭐 있죠? 두 가지 주어가 동사 하나에 걸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의 주어가 동사 두 개에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They create and play beautiful music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이죠. 주어가 되겠고 동사 뭡니까? create하고 play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beautiful music으로 나와져 있는 게 뒤에 목조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동사가 create랑 play 두 개지만 이 두 개 다 누구에게 걸린다? they라고 하는 주어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요. create 만들고요. and play 연주라는 거예요. 뭐를요? beautiful music 아름다운 음악을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동사였습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목적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도요. Object is the thing or person after the main verb. 자, 동사 뒤에 나오고 있는 뭐가 된다? 아까랑 비슷한 형태죠? 사람 또는 사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일하고 사람과 사물인데 주어가 사람과 사물이었고 그 사람과 사물이 동작이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동작에 해당되는 뒤쪽에 사람 사물이 바로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봅시다. Object receives the action of the verb. 자, 그래서 그 동작이었던 동사에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Object can be a noun or a pronoun. 주어랑 동일한 겁니다. 뭐가 된다? 명사 또는 대명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확인 한번 해보면요. Maria's brother plays guitar and violin. 자, 마리아의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동작을 하죠. 어떤 동작?
plays 연주라고 하는 연주한다라고 하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기타와 그다음에 바이올린 되겠죠.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니까 이렇게 목적어가 뒤에 동작의 대상으로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목적어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이제 문장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번 문장에서 어디 부분이 주어고 어느 부분이 동사고 어느 부분이 목적어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학습하지 않은 내용 두 가지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하나는 보어고 하나는 부사입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음 수업 때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해당되지 않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분석할 때 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해보셨나요? 혹시 만약 안 하셨다면 강의 영상 멈춰주시고 그거 완료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죠. Tuna salad is easy to make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문장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었나요? 표시 잘 해보셨나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표시되어져 있는 거 보시니까 이미 좀 느낌 오시죠? 바로 투나 샐러드라 되어져 있는 게 이게 주어였어요. 자, 그리고 요 뒤에 바로 나와 있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 바로 동사가 되겠죠. is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와 있었던 게 is라고 되어져 있었던 게 오늘 학습하진 않은 내용이었어요.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뒤에 나와져 있었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어떤 거예요? to make, 만드는데 쉽다라는 얘기가 되는 투부정사가 되겠죠. 자, 해석해보면 tuna salad is easy. tuna salad는 쉽다라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to make, 만드는 데 있어서요. 자, 투나 샐러드 하면 참치 샐러드가 될 텐데 저는 뭐 참치 샐러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네, 여기서는 되게 아마 투나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요 글 재밌는 거는요. 쭉쭉쭉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하나 스토리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ngredients are simple and cheap 되어져 있습니다. The ingredient, 맨 앞에 나와져 있는 주인공이죠. 뭐가 되겠어요?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are이 동사가 되겠고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simple 그리고 and cheap 두 가지가 나와져 있죠. 둘 다 보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해석 한번 해보면요. The ingredients, 자,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 simple and cheap. simple 우선 간단하고요. cheap 싸다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투나 샐러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료가 그렇게 비싸거나 또는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ingredients are tuna fish and mayonnaise.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주어 뭐겠어요? 바로 느낌 오시죠? 바로 two ingredients입니다. 두 개의 재료들이겠죠. 두 개의 재료들 어떤 거였어요? 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갖고 오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등에서 두 개가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서 설명해 주겠네요. 자, are 동사가 되겠고요. 자, 두 개의 재료 뭔지 설명해 주네요. 첫 번째는 tuna fish, 당연히 참치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ayonnaise.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요네즈라고 부르는 그 친구가 되겠죠. 마요네즈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재료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도 또 세 문장이 나와져 있습니다. 요 세 문장 먼저 뭐 해주셔야겠어요? 주어, 동사, 목조가 뭔지 가능하면 보어와 부사까지도 한번 표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시는 김에 뭐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석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강의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해석까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셨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I also use onions, salt, and pepper. 자, 여기서 주인공 누구겠습니까? 맨 앞에 있는 친구가 되겠죠. 주어 I가 되겠고요.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also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also는 부사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얘기 동사가 돼야겠죠. us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의 대상 어떤 거예요? 바로 목적어 되겠죠. onions, salt, pepper 모두 다 얘네 목적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또한 사용하죠. 뭐를 사용해요? 이 세 가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onions 뭐가 되겠어요? 양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salt 소금이 되겠고요. pepper 후추를 사용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I cut up the onion.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럼 주어가 뭐가 되겠까요? 맨 앞에 있었던 first요? 아니에요. first는 뭐였어요? 부사였어요. 그 뒤에 나와져 있는 I가 이 문장의 주인공이 되겠죠?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이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cut up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동작을 받는 대상,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The onion이 목적어가 되는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 요리법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First 하면서 첫째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첫째 뭐 해주는데요? 나는 cut up, 잘라주는 거죠. 뭐를요? 양파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Then I add the tuna fish and the mayonnaise. 자,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던 then은 또 어떤 거였어요? 네, 부사였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 I가 주어가 되겠죠. 그거의 동작 add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add 뒤에 붙어 있는 친구가 뭐가 되겠어요? 그 동작의 대상이 되겠죠.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목적어 두 개 나와져 있네요. 하나는 the tuna fish,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mayonnaise.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나는요, add 추가합니다. 뭘 추가하죠? 동작의 대상 두 가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참치와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마요네즈 발음 좀 재밌죠? 영어로는 mayonnaise가 되겠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또 살펴본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도 또 봐야겠죠. 자, 7번 8번 여기까지입니다. 이 두 가지 문장까지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또 가능하면 보어와 부사까지도 한번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분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7번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Finally, I add some salt and a lot of pepper. 자,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좀 아시죠? 네, 부사입니다. 부사가 되겠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I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의 동작 어떤 거예요? add가 동사가 되겠죠. 그 동작의 대상 목적어 뒤에 나와져 있네요. Some salt and a lot of pepper. 두 개 모두 다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되겠다. 자, 해석해 봅시다. Finally 마침내요. 최종적으로요. 나는요. add 추가해 줍니다. 더해 줍니다. 뭘 더해 줘요? Some salt. 약간의 소금과 여기가 중요하죠. A lot of pepper. 왜 중요해요? 후추를 많이 넣어야 되니까요. 전 또 후추를 좋아하거든요. 후추를 많이 넣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분하고 아마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장 가보겠습니다. Without a doubt, tuna salad is my favorite food. 결론 내려주고 있네요. Without a doubt.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사 역할을 해주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부사가 되겠고요. 주어는 얘였어요. 누구? 투나 샐러드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is가 나와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보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해보면 without a doubt, 의심할 것 없이 투나 샐러드는, 참치 샐러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저자가 어떤 거였어요? 내가 투나 샐러드를 좋아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요리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남의 글을 읽었으니까요. 이제 뭐 해주면 될까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봐야겠잖아요. 우리 작문 수업이니까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요. 바로 요리법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방금 예시되어져 있었던 그런 문장들을 잘 활용하셔서 8문장에서 대략 한 10문장 정도 8문장에서 10문장 정도의 글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글 완성해 보시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라클 영어의 제임스 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